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제 미국에 이민 온 이민 세대입니다. 여러분이 1세대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1.5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미국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 나이 또래 같은 경우 혹은 저보다 조금 위라 하시더라도 위로는 부모님이 계시고 이제 아래로는 다 성장한 자녀들이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중간에 낀 세대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다들 일찍 돌아가셨어요. 예, 아버님, 어머님 다 돌아가셨고, 저희 장인어른도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이제는 이제 어른이라고 하면 저희 장모님밖에 살아 계시지는 않는데, 저희 아이들도 다 컸죠. 그래서 저는 이제 크면서 미국에서 쭉 크면서 우리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근데 또 나와의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 여기 대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돼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제 조건은 만약에 당신이 시한부 인생이라면 당신은 당신 자녀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십니까? 혹은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 전에 여러분께 어떤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갔습니까? 네,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참 그렇죠. 예, 전형적인 이민 1세대입니다. 이민 1세대라서 진짜 바쁘게 살아왔죠. 예, 말도 없고 그냥 본인 하시는 말 꿋꿋이 하시고 근데 자녀들한테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바쁘게 살아오셨어요. 너무나 바쁘게 살아왔고 미국에서 이제 아이들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학부형 회의, PTA 같은데 이런 데도 참여하고 미국에서는 진짜 아이들의 부모님이 학교 가서 내 이제 직업을 갖다 소개하면서 일일 교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 부모님들은 솔직히 PTA도 한번 참여 못했어요. 다들 바쁘셨으니까 일하시느라 바쁘셔갖고 학교에 오실 일이 없었어요. 그다음에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솔직히 학교의 내신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뭐 SAT가 몇 점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돈만 버시고 그다음에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면 우리 아이들은 알아서 영어 배우고 미국에서 잘 클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묵묵히 살아오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 어머님이 암 선고를 받았어요. 암 선고를 받고도 3년 넘게 사셨어요. 생각보다 오래 사셨어요. 생각보다는 오래 사셨고 솔직히 그 이전에도 신장 이식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신장 이식 수술을 하고 나서 10년 이상 살기 힘들 거라는 의사의 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8년간을 더 사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상으로 사시고 계시다가 이제 암이 생기셨고 암으로 이제 수술도 몇 번 받고 한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시다가 결국은 포기하시고 마지막 1년은 좀 즐겁게 보내시다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근데 그때가 제가 어머님이랑 저랑 인생에서 제일 많은 얘기를 나눴던 시간입니다.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너무나 좋았던 게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 제가 어렸을 때도 바빴어요. 진짜 어렸을 때는 더 바빴어. 부유하게 살았지만 진짜 바빴어요. 집에 오면 놀아줄 사람이 뭐 옛날에 제가 흔히들 말하는 이제 가정부 언니라고 가정부 누나가 있죠. 예. 그분하고 운전기사 형 2명밖에 없었어요. 집에 와서 놀 수 있는 게 그냥 밥을 해달라면 그 가정부 언니가 이제 와서 밥 해주고 뭐 먹을래? 그러면 뭐 맨날 좋아하는 거 그냥 밥에다가 뭐 계란하고 간장 비벼줘. 그러면 그거 먹고 그다음에 또 심심하면 또 기사 형한테 놀아달라고 그러고 기사 형한테 드라이브 시켜달라고 조르고 아버지 어머니랑 시간 보낸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 대신 아버님 어머님이 한번 좀 시간을 내주면 좀 잘 내줬어. 해마다 해수욕장을 한번 가고 며칠씩 놀아주고 예, 좀 그런 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은 느끼고 있지만 그렇게 다른 집 주변이랑 비교하면 저는 부모님과 시간을 많이 못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와서도 솔직히 이제 바쁘고 뭐 이민 때문에 더 바빴고 18살이 되자마자 저는 나가서 독립해서 살았습니다. 예, 18살부터 대학교 다니면서부터 저는 혼자 살았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참 아쉬운 게 20대 30대는 부모님 만나 뵙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은근히 바쁜 나이야. 그러니까 어떤 때는 거의 1년에 한 번 뵀나? 예, 이럴 정도로 못 만나 뵌 거예요. 전화도 자주 못 드리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진짜 자주 못 보잖아요. 예, 그래도 솔직히 그렇게 섭섭하진 않아요. 그럴 나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뭐 큰애하고 막내딸은 얼마 전에 한 1년 만에 만났어요. 뭐 막내딸은 그전에도 한번 만났고, 예. 큰애도 그전에 만나긴 했고, 둘째는 지금 한 1년 반 거의 2년 가까이 못 보고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올라가니까.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20대 30대는 그렇게 살았고 40대 넘어가고 나니까 그나마 좀 부모님 찾게 되더라고요. 저도 아이들 키우고 저도 좀 생각이 드니까
종종 지나가다가도 뭐 하세요? 예, 마켓 갔다가도 무슨 과일 같은 거 있으면 아이고 사다 드려야지. 어디 나갔다 와서 딸기 농장 갔다 오면 딸기도 한 박 사갖고 어머니 드세요. 그리고 갖다 드리고 예, 이런 일들이 좀 나이가 드니까 좀 생기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어머님이 이제 암에 걸리시고 투병 생활 하시고 그러다가 마지막 1년 수술을 2번 받으시고 항암 치료도 받으시고 너무나 몸이 힘든 거죠. 맨날 누워만 계셨고 그래도 이제 결국 안 되니까 나중에 어머님이 그런 생각 하셨나 봐요. 어쨌든 간에 사람은 한 번은 죽는 거니까 예, 남는 시간 동안은 항암 치료 안 받고 편하게 살래. 그래서 1년 동안은 제가 어머님이랑 엄청나게 시간을 보냈어요. 엄청나게 시간 보낸 것 중에 또 제 인생에 감사를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LA하고 저희 집 그 중간에 저희 어머님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LA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라카야다 살고 있었고 저희 어머님은 그랜드에 살고 계셨고 근데 저는 이제 LA로 일 나가니까 중간에 어머님 집 들리기가 쉬웠어요. 그리고 또 일하는 시간이 좀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아침에 한 2시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어머님 집 들려갖고 한 2시간 얘기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LA 가서 일 보고 저녁 때 좀 일찍 들어와서 어머니 집 와서 한 2시간 또 보내고 그리고 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1년을 했어요. 예, 하루에 한 4시간씩 뵌 거예요. 4시간씩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야 나중에는 할 얘기 없더라고요. 생각나는 거 뭐 별의별 얘기 다 했습니다. 근데 그때서야 내가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할 얘기가 많았구나. 자식한테 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참 많았구나. 본인의 꿈이 있었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여러분이 아직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과 이야기하실 시간을 좀 가지시라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지금 부모님 안 계시고 또 자녀들이 다 성장했다. 그러면 자녀들과도 이렇게 얘기할 시간을 가지시라고. 이거를 알고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부모들, 예, 특히 옛날 부모님들은 예, 감정 표현이 되게 서툴었죠. 예, 얘기도 잘 못하고 계속 말도 안 하고 알아서 잘 하려니 예, 이렇게 좀 생각했고 특히 또 이민 생활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예, 오자마자 적응하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생존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힘들어서 우리끼리 얘기를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짐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되니까 미국 이민 생활에서 돈을 벌고 집을 살고 일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녀들과 대화가 많이 없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대화가 없으니까 오해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돈만 벌어. 예, 이렇게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우리 어머니도 왜 저렇게 궁작기게 살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와서는 다 이해 가요.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미국 와서 남의 돈 빚지는 것도 싫어하고 미국에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크레딧 카드 한 장 없이 사시던 거, 예, 집도 캐시로 사시고 예, 차도 캐시로 사시고 다 그렇게 사는데 미련 맞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 마음이 이해 가는 거예요. 왜? 그게 제가 어머님과 마지막으로 보냈던 1년간의 시간이 그 모든 걸 갖다가 다 털어버리게 이렇게 좀 만들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여러분의 자녀와 서로 해소해야 될 게 많아요. 불필요한 앙금 같은 걸 많이 해소해야 됩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 저도 우리 아이가 저를 다 이해할런지 안 할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희 어머님과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부분 이해도 하고 그다음에 또 많은 부분 또 깨우치는 것도 있었고 지금도 또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또 살아가는 많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시한부 인상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살겠습니까? 얘기를 하겠지. 갑자기 얘기하기 힘들어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잘해. 우리 애들도 잘해. 술 먹다가 자식들 아빠 사랑해 그러면 사랑합니다 막 그래 애들이. 근데 우리 애들은 잘하는데 저 세대만 하더라도 그걸 잘 못했죠.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 소리를 참 많이 못했어요. 나중에 아프고 나서 어머님이 이제 식사를 잘 못했으니까 뼈가 앙상하게 말랐는데 어머니 다리를 주물러 드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있는데 어머니 다리가 제 팔뚝만 한 거죠.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근데 그 앙상한 다리를 갖다 이렇게 주무르면서 어머니랑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도 하고 옛날에 어머니랑 이렇게 했을 때 참 좋았어요. 뒷동산에 놀러 갔을 때 참 좋았어요. 뭐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아니 그때 그건 왜 혼냈어요? 뭐 이런저런 컴플레인도 하고 예.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있는데 표현이 그때 가니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표현하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좀 극단적인 예지만 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게 사람을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 시간이 언제나 정해지지만 않았을 뿐이지 누구나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좀 더 많은 시간을 갖다가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를 할 수 있고 뭔가 소통을 할 수 있고 묵혀놨던 앙금도 없앨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도 해줄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이라는 거. 그래서 이 시간이 영원할까 생각하지만 누구나 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시간이 1년밖에 안 남았다. 그럼 무엇에 대한 걱정부터 안 할 겁니까? 뭐 갈등, 돈, 뭐 집착, 남과 비교 이런 것들은 다 무의미해지겠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1년밖에 못 산다. 그러면 남이 뭐 좋은 백을 갖고 있든 아니면 자식이 뭐 어쨌든 간에 그냥 다 넘어갈 겁니다. 아유, 그렇지. 너도 먹고 살기 힘들겠지. 네가 그러니까 이렇게 했겠지. 이렇게 다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겠죠. 그리고 하고 싶은 것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그 사람이 죽을 때는 항상 그 얘기한다잖아요. 내가 뭘 못 써봤네. 이 후회는 없대요. 내가 뭘 못 해봤네. 그 못 해봤네라는 후회 중에서 꽤 여러 가지가 내가 우리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소리 못 해봤네. 우리 자식들한테 사랑한다는 소리는 못 해봤네. 어디 여행을 못 가봤네. 남을 위해서 따뜻한 밥 한 그릇 주는 이런 봉사활동 한번 못 해봤네. 뭐 이런 것들이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말로만 그런 거, 이거는 좀 아니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이제 좀 언젠가 내가 시한부 인생이라 생각하고 미니 은퇴, 내가 좀 지금 당장 은퇴를 못한다 하더라도 미니 은퇴를 한번 해보면서 인생을 준비해보는 이런 시간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잠깐 휴식을 가져보는 거죠. 제가 그래서 솔직히 작년에도 6개월 한국에 뭐 올해도 한 4개월 한국에 있었던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미니 은퇴 같은 거예요. 저한테는. 근데 이 시간이 저한테 되게 좋더라고요. 왜 좋냐면 나이 들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근데 자녀들한테 내가 어떤 거를 남겨줘야 될까? 그게 뭐 물질적인 게 아니라 어떤 정신을 남겨줘야 될까? 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잠깐 은퇴를 했다고 생각하고 여행도 한번 가보시고요. 취미 활동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잠시 몇 달 동안이라도 내가 꼭 해야 되는 의무에 대해서 벗어나 보는 거. 이런 거 참 중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 같은 경우는 남편과 자식들이 도와주면 돼요. 나 6개월 동안은 나 집에서 밥하기 싫어. 그냥 밀키트 사 먹어. 당신이 좀 밥해. 나 6개월만 휴가 좀 줘봐.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남편분한테도 마찬가지죠. 당신 6개월만 일 안 해도 돼. 내가 가게 보고 있을게. 그냥 직원 한 명 더 파타임을 쓰고 내가 가게 보면 되잖아. 당신 6개월 동안 좀 쉬어봐. 친구도 만나고 하고 싶었던 골프도 쳐보고 그다음에 배우고 싶었던 악기도 배워보고 서로한테 이런 시간을 준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자녀들과 몇 가지를 좀 바꿔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후회를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온 게 후회가 된다. 이거를 자식 앞이라고 창피하지 마시고 혹은 부모님 앞이라고 창피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거는 내가 후회하는 일이다. 그 얘기를 함으로써 부모님 혹은 자녀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죠. 아, 우리 아버지는 이 부분을 후회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돼서 자녀들한테 강한 척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자녀들의 능력이 더 좋아져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질문을 하고 도움을 청하는 부모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많이 알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왜? 성향이 바뀌니까. 너 요즘에 좋아하는 게 뭐냐? 좋아하는 차는 뭐야? 너 사고 싶은 차는 뭔데? 너 동네 어디서 살고 싶니? 이런 얘기 해보신 부모님 있어요? 많이 없을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나이가 들어서 요즘에 가장 관심 있는 일,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뭔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자녀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같은 거를 이야기해보는 부모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질문한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어느 날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이 딱 드는 게 한국에 갔었을 때 몇 년 전에 갔을 때 저희 딸이 나와 있었거든요.
지하철 타는데 저희 딸이 뭐 한국말을 잘하긴 하지만 예. 그래도 한국의 네이버 지도를 보면서 딸이 아빠 손을 붙잡고 지하철에서도 승강장 몇 번 기차를 타야지 빨리 간다고 5-2에 예, 여기 서 있어야 된다고 아빠 손을 이끌고 다니더라고요. 참 이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아빠가 맨날 끌고 다녔던 이 아기들이 커서 이제 아빠 손을 붙잡고 끌고 다니는구나. 아, 이런 게 참 묘하더라고요. 식당에 가서도 옛날에는 아빠가 아는 집 사장님을 여기 아빠가 알아, 매니저를 아빠가 알아, 뭐 이랬는데 이제는 여기 매니저가 자기들이 아는 사람이라고 애들이 가서 매니저한테 서비스도 받아오고 뭐 이러고 앉았어요. 아, 기분이 참 묘합니다. 예. 그래서 부모 입장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이걸 인정하고 자식한테 좀 배워야 되는 예, 이런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우리가 우리 아이들로부터 배워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죠? 예,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고리타분한 얘기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왜 다시 하게 됐냐? 생각외로 이거를 실천 못해요. 실천을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금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건 뭘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막내딸이 자기는 일을 하기 싫은데 농사를 짓고 싶대요. 그 25살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왜 농사를 그냥 아이고 철딱선이 없는 것들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걔 나름대로 무슨 생각이 있었을 텐데 혹은 그 얘기가 진짜 농사를 짓고 싶은 게 아니고 내 삶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아빠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런 철딱선이 없는 거사 네가 열심히 공부시켜놨더니 농사 짓는데 예 이렇게 얘기하는 꼰대 같은 아빠가 되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저는 부모님과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그 1년의 시간이 너무너무나 기뻤어요. 별의별 얘기를 다 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속상했던 얘기, 그다음에 서운했던 얘기도 했고요. 고마웠던 얘기도 표현했습니다. 우리 자식들 예, 좀 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거 표현을 많이 못 해요. 지들도 더 살기 바쁘지. 그렇지만 언젠가 자식한테 그런 자리를 마련해갖고 부모와 자식 간에 좀 소통을 할 수 있다? 아, 진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계십니까? 아직 살아계시면 부모님과 좀 이야기를 해보세요. 시간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예, 지금 바쁘다고 하지만 1년에 한 번을 만난다 하더라도 진심 어린, 예, 주제 포인트가 이런 걸 좀 대화를 해야 됩니다. 자식한테 너 요즘에 얼마 버니? 너 요즘에 언제 집 살 거야? 너 언제 애 낳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강압적인 얘기가 아니라 네가 하고 있는 일은 재밌니? 너는 어느 동네에 집을 사고 싶어? 애들은 언제쯤 갖고 싶은데? 애들 나오면 너 어떻게 키우고 싶은데? 이 방법론적인 걸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근데 많은 부모들이 우리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장가 안 갔으면 야 빨리 장가 가야지. 야 너 집은 언제 살 거야? 너 지금 이 나이에 집 사고 언제까지 너 집 페이먼트 갚을 거야? 너 아빠 못 봤어? 아빠 지금 집 사고 고생하는 거 못 봤어? 야 지금 집값이 얼마인데 막 빨리 하루라도 빨리 집 사야지. 예. 이런 걸로 푸시를 주면 안 돼요. 이거는 자식과 부모 간을 더 멀어지게 만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채널 이름이 우연한 행복이잖아요. 예, 항상 행복은 우연하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한테도 이런 가족과의 관계로서 우연한 행복이 많이 오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또 긴 영상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좋아요, 예, 항상 좋아요는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댓글 좀 시간 내서 달아주시면 저한테 너무너무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이럴 때 또 자녀들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엄마가 요즘에 이 캠피디라는 사람이 유튜브를 보는데 야, 이 사람 유튜브를 보는데 맨날 구독을 해달라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아들 좀 도와줄래? 아빠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데? 너도 한번 봐라. 참 좋아 내용이. 예, 그래서 뭐 저희 자녀분들한테 우리 채널 갖다가 권유했다는 부모님들도 댓글도 종종 보입니다. 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다 같이 부모와 자식 간에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주말 또 예, 가족들이 또 많이 모이죠. 보편적으로 주말에. 그리고 또 별거 해 있는 이제 자녀들이 하더라도 주말에 또 교회에서 모이는 경우도 뭐 그런 가족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요일 날 한번 예 그러니까 그럴 때 또 자식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저는 이제 제가 라스베가스로 와고 또 한국에 와 있고 그러니까 애들 둘은 LA 있고 지금 또 애들 한 명은 또 샌프란시스코 있고 그러니까 자주 못 봐요. 자주 못 보지만 봤을 때 그 시간보다는 그 자주 보는 그 몇 번의 그 시간보다는 어떤 내용, 깊이 있는 내용, 어떤 질문,
가족들과 어떤 내용을 해야지 좀 더 와닿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좋은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